네, 9장입니다. 우리 앞에 8장은 우체국 청약, 그러니까 모험 모집자는 누가 할 수 있고 청약은 어떻게 하고 뭐 무효 취소 뭐 앞쪽 부분이라고 이었다면은 9장 같은 경우 계약 및 보험금 지급 뒤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체국 총 계약을 하고부터 보험금 지급 때까지 반을 나눴을 때 전반기, 후반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장도 양이 많아서 저 핸드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 계약 유지 업무라는 게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계약 유지라는 거는 계약 유지 업무는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전부 다. 좁은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청약 업무하고 사고보험금 지급은 빼고, 넓은 거는 성립부터 소멸까지 전부 다. 좁은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청약 업무하고 보험금 지급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정도 보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 납입은 납입 기간은 전기납, 단기납이 있고 이 교환 여기서는 납입 주기가 나옵니다. 연납 한 달, 좀 한 달, 두 달 하면 좀 편한데 한 달치 낼 수 있고 3개월 분기별 낼 수 있고요. 6개월 반기별로 낼 수 있고요. 연납 1년치를 한꺼번에 1년치씩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험료 납입 방법인데 요거는 요 표 하나만 보시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아마 앞 교환에 뭐 이렇게 저렇게 글을 쓴 거를 그냥 좀 줄여놓은 건데 뭐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창구 수납은 영수증 발행 교부해야 되고요. 자동이체는 유지중인 계약에 한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예금주 본인에게만 신청 변경 권한이 있다. 요거 피보험자가 계약자로 해가지고 기출에 나온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동이체는 우체국 은행계좌 모두 가능하고요. 합산 자동이체 내가 보험계약을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두 개를 했을 때 10만원 10만원 이체할 수도 있지만 20만원 한꺼번에 이체시킬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전자금융은 인터넷 폰뱅킹 우체국 보험 앱 등이 있습니다. 자동화기기는 우체국에 있는 ATM기 사용하는 건데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통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 돈을 뽑아서 이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 잔고가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계좌 잔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저기 우체국 계좌에서만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우체국 ATM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험 계약조에 배당금 지급, 환급금 대출도 가능하다. 연체분 및 선납도 가능합니다. 선납이 되는 건 자동화 기기밖에 없습니다. 선납이 되는 건 자동화 기기밖에 없습니다. 카드 납입입니다. 카드 납입이 중요한 단어는 보장성이에요. 보장성 보험만 된다. 그 다음에 초회 보험료, 계약할 때 보험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유지보험료 내는 것까지 모두 가능하다. 선납 및 부활 보험료는 불가합니다. 계속보험료 실시간 이체는 고객이 나 지금 보험료 빼가주세요 하는 바로 요청 시에 계좌에서 인출해서 납입하는 건데요. 자동 이체 약정 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냥 내가 보험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정상인 계약에 한해서 그냥 내가 지금 보험료 납입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 해준다라는 거고요. 1, 2 연체보험료 가능합니다. 얘는 그리고 당월분 보험료, 내가 이번 달에 보험료 낼 거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대신에 선납은 안 된다는 거, 선납보험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그러니까 자동이체가 지금 걸려있는 계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수금 방법이 자동이체인 계약은요, 실시간 이체 추금 계좌하고 자동이체 약정 계좌가 달라도 자동이체 할인을 적용을 해준다. 자동이체가 약정에 걸려있으니까 자동이체 할인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우체국 페이 납입은 초회 보험료는 안 되지만 계속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 보장성, 그 다음에 저축성 전부 다 가능합니다. 우체국 페이는요. 그 다음에 요 뒤에 표 있지 않습니까? 채널 구분해가지고 되면은 뭐가 되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지역적인 문제들을 툭툭 건드리는 게 좀 많이 보여서. 자, 자동대출 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될 상태가 있는 계약이 계약자가 신청으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겁니다. 요거 자동대출이라고 해가지고요.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보험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대출 금액을 산정을 해서.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환급금 대출과 환급금 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지속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이만큼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해약환급금 대출을 이만큼 받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약환급금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환급금 대출금, 이게 해약 환급금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환급금 대출 금액이고, 환급금 대출 이자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내가 돈을 찾으려는 것보다 납입해야 될 게 많잖아요. 대출받은 게 더 크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 대신에 그 조건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그 당해년도 있죠. 그거 다 납입한 것으로 계산해서,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넣는 거기 때문에 납입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대출 납입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고요. 연장 시 재신청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장 넣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뭐 잘 모르겠네요.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 문장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대상 불가는요. 모든 순수보장성 보험 환급금이 없다고 가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깨동무 3종 평생 OK 보험. 평생 OK 보험 환급금 대출은 되나 자동대출 납입은 안 된다. 이 정도 문구가 작년인가 기출에 나왔었죠. 실효된 계약은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납입 면체로 인해서 해지된 계약은 안 될 거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이거 뭐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이라는 게 내 보험료를 대출을 받아서 내는 건데 납입이 끝났으면 안 해주게 뭐 상관없잖아요. 이거 낼 필요가 없는 건데. 환급금 대출 기한 최저. 우리나라 어떤 금융기관도 연체한 사람은 대출 안 해주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보험금 청구가 됐던 아니면은 뭐 계약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가 들어가 있는 계약들은 일단 안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 할인도 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정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질문이 가장 많이 이거 제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따 교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체국 암케어 보험에 있어서 비연관염 할인은 3%, 건강치 할인 고혈압 당뇨 없으면 5%죠. 근데 건강치 할인은 실버형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실버형의 경우에 비연관염 항체 보유를 하거나 건강치 할인이 되는 경우는 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뭐다? 더 높은 거 5%만 해준다. 윈윈 단체 플랜 보험은요, 5, 21, 100일에서 1.5, 2%의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 단어 특약보험료 포함됩니다. 요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국민체력 100은 우체국 암내신 케어하고 우체국 뉴 건강클리닉 보험, 요게 국민체력 100을 지원을 해준다는, 보험료 할인이 아니고 보험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납 할인 경우는 보험료 3개월치, 우리 비과세 조건은 6개월이었잖아요. 6개월이 있는데 선납 할인은 3개월입니다. 이것도 뭐 2021년 9월 10일 이전 계약은 1개월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당 약관에서 정한 예정이율로 할인을 해준다라는 내용이고요. 금리 변동형 상품 및 개인연금 저축 상품은 선납 할인 적용에서 제외된다. 선납이 제외되는 게 아니고요. 선납 할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응당일 이후 보험료 납입하게 되면 차회분 보험료는 선납 할인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막 그림을 그려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 뭐 그것까지 다시 설명드릴 건 아니고, 계약 응당일 이후 당일 포함해서 납입 시에는 차회분 보험료는 선납 할인 적용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제가 이걸로 여기만 조금 해놨는데, 자동이체 할인표 기억나시죠? 이거 되게 많잖아요. 블라블라 많은데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드렸었는데 이거 다 못 외우시면은요, 지금 거는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만큼이 더 늘어났어요. 예, 요거 정도는 좀 보고, 다 외우시는 게 제일 좋지만 요거 정도는 보고 가시라고 해서 제가 해놨고, 자동이체 할인은 2% 범위 내에서 약 0.3에서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뭐 시험에 나왔다기보다는 질문을 하셔서 0.3에서 0.5라는 게 뭐냐면은 1.5는요 예전에 1.5% 해줬던 게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1%입니다. 0.1입니다. 오타입니다. 수정 부탁드릴게요.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0.1에서 1.5까지 범위를 정해준다. 요 내용입니다. 사실 큰 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 2% 범위 내에는 지금 현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왜 자꾸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제가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체국 0.3%, 은행은 0.1% 할인을 해준다. 전자청약, 태블릿 청약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뭐 CM이랑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거, 모바일로 가입을 하던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던 그런 것들은 0.5%의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교환으로 가져가야겠다. 교환에 보시면은요,
좀 이런 단어가 적혀있죠. 2016년 7월 31일 이전 CM 인터넷 우체국 보험 앱 가입 계약은 우체국 0.5%, 2016년 8월 2일 이후 CM으로 인터넷이나 우체국 보험 앱으로 가입한 계약은 우체국이나 은행 0.5%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기준이 여기 써있죠. 2016년 7월 31일 이전까지는 우체국 이체만 가능해서 갈라는 것 뿐이에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2016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은행으로 CM으로 가입한 CM으로 가입한 계약은 은행 이체 시 0.5% 할인해줘. 이렇게 양아치스럽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굳이 나누는 거는 2016년 7월 31일 이전에는 우체국 이체만 가능했기 때문에 나누는 거고, 인터넷이나 우체국 보험 앱으로 가입을 한 경우는 0.5% 할인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제외가 하나 있는 게, TM으로 가입한 우체국 그린보너스 저축보험은 우체국 0.3, 은행 0.1, 현재 일반 그 자동이체 할인하고 동일하게 적용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체 납입 할인도 자동이체 할인율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2%도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없어졌고요. 자동이체 납입 할인도 지금 0.3%를 적용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동이체 납입 할인율과 동일하다. 유예기간 중엔 할인 안 되고요. 자동이체 시 중복 할인이 안 된다. 자동이체 했을 경우는 자동이체 할인율을 적용해준다. 단체 할인과 자동이체 할인은 중복 할인이 안 되지만 자동이체 할인을 적용을 해주고요. 전체부는 단체 할인율을 적용해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이거 섞어가지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2자녀 이상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뭔지 조건 없습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 피보험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 납입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다자녀 할인을 해주는데, 자녀가 둘인 경우는 0.5% 할인, 셋 이상인 경우는 1.0% 할인을 해주고요. 자동이체 할인과 중복 할인을 해준다. 중복 할인이라는 단어는 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만기까지,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성인이 되거나 뭐 계약 뭐 그게 아니고요. 보험 만기까지 그냥 할인을 계속 해준다. 성인이 된다고 안 해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료, 의료소득권자 할인은요, 실손보험료, 영업보험료입니다. 이거, 영업보험료에 5%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자동갱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신청을 했을 경우 소급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손보험료 무사고 할인은 갱신 전 2년 무사고에서 영업보험료에서 5에서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환은 10%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는 5에서 10%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고액계약 할인은 이거 제가 무배당이라고 쓴 건 현재 판매되는 거고요. 이렇게 앞에 무라고 쓴 거는 지금 판매 안 하는 겁니다. 든든한 건강정신은 234, 345고요. 나머진 전부 다 234, 1, 2, 3, 1%, 2%, 3%만 해주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실속전기는 저거 없습니다. 저거 뭐지? 고액 할인 없고요. 온라인 전기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가입이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 납입 면제 부분입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는 불의의 사고로 질병 또는 사고 또는 질병에 해서 사망 또는 50% 이상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해준다. 재해로 인한 경우 납입 면제 신청과 동시에 상품에 따라 장애 급부금도 청구 가능하다. 납입 면제가 발생한 날이 해당 월의 계약 응당일 이후면은 당월분 보험료 납입해야 된다. 이것도 그때 수업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응당일 이후에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당월분 보험료 납입해야 됩니다. 계약 응당일은요, 그 날이에요. 만약에 1월 5일날 계약했으면은요, 5일이 계약 응당일인 겁니다. 선납보험료, 미경과 보험료, 내가 먼저 낸 보험료들이죠. 이런 것들은 해당 보험금에 합산하여 지급을 하게 되고요. 미납보험료, 내가 돈을 내야 될 보험료하고 대출 원리금,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경우는 공제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피보험자 사망기약 보험료 납입중지, 납입중지 상태에서도 신규 추가 환급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은 가능합니다. 단 자동대출 납입 신청 계약은 납입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자동대출 납입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그거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기는 해당 월분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다. 이거 기출에 나왔는데 다음 달로 나왔었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다시 한번 수정 강의를 했었죠. 우체국하고 일반 보험회사가 달라서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는요, 다 이익 영업일까지 요거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부터 납입 유예기간은 이익 영업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걸렸다고 하면 월요일까지 낼 수 있다. 그러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은 휴일하고 상관없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납입 최고는 15일 이전까지 안내를 해야 됩니다. 납입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날 해지가 됩니다라고 알려야 되고요.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서면이나 등기우편 등으로 알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타인을 위한 보험, 누구누구를 위한 거니까 수익자겠죠.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 납입 최고를 안내해야 합니다. 우리 타인을 위한 보험, 즉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은 뭐죠? 보험을 해약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타인, 즉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보험 증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 최고도 수익자에게 납입을 최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한번 판례해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활은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보험료 납입 면체료 실효가 돼야 되고요. 해약 환급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해지의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야 되고요. 연체된 보험료에 약관에서 정한 이자, 연체 보험료 플러스 이자까지 들어갑니다. 환급금을 수령하면 안 되겠죠. 일본 조건에 반하겠죠. 최초 가입자 운전, 직종, 직업이나 운전 등이 다른 위험 등급을 다른 경우 위험 등급별 가입 한도 초과 및 가입 거절 직종에 해당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환급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요, 대출 이자입니다. 최종 상환일부터 부활 실청일까지 대출 이자 납부 후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원금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년이 안 됐더라도 만기일 끝나면 부활이 불가능하다. 보험이 끝났는데 무슨 부활을 합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부활, 요거 미성년자 계약이랑 똑같습니다. 아니죠. 수익자는 없죠, 여기는. 잊어버리세요. 미성년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 공동행사해야 되고요. 원래 각각 날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친권자일 경우 나머지 친권자 1인의 자필 설명을 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다른 친권자와 합의하여 공동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친권자 1인이 확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미성년자 계약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부모 이혼 시 법적으로 단독 친권자 또는 공동 친권자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혼했을 때 친권 포기 안 하게 되면 단독 친권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을지 후견인 선정 여부 확인 후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기본증명서에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지 살아가셨는지 나오거든요. 아마 그 내용 때문에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후견인인 경우는요, 여기서도 역시나 자필 설명은 후견인란의 자필 설명 생략은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든든한 건강정신보험 4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나 2천만 원으로 줄일래 라고 하는 거는요, 그 나머지 2천만 원 해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요거죠. 그 다음에 수익자 변경은 최신가서 승낙은 필요 없지만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밝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 이게 좀 내용을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수익자 지정 변경 권리는요, 권한은 보험 계약자일 텐데 타인의 생명보험, 즉 피보험자하고 계약자하고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지 가능한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라는 게 좀 표현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사고 나기 전에 피보험 수익자 바꿔놓으면 바뀐 수익자한테 준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 변경하는 거 블라블라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 두 개만 안 된다고 나와 있죠. 보험 종목 및 보험료 납입 기간은 변경이 안 된다. 요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변경,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는요, 그 해약 환급금이나 책임 준비금 이런 것들은 계약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상자는 피보험자가 되는 거지만 돈을 가진 권리는 계약자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 상속인의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은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 변경 없이 보험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원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럴 경우 이제 계약자 변경 없이 해약을 하게 되는데, 그럼 상속 지분에 대해서 1대 1.5 몇 개 있었죠. 우리 뒤쪽에 있었죠. 그거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된다. 해약 환급금을 분할 지급을 한다. 보험 계약자 요청으로 인한 계약 변경 2014년 10월 1일 이전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승계, 배우자가 상속을 통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저걸로 잡히겠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로 들어가겠죠. 종피보험자 변경, 부부형 보험에서 이혼 후 타인과 재혼 시 종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하며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애시에는 변경에 불과한다. 아마 보통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불가하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수익자 변경 중요하죠.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보험 수익자 변경 권한, 지정 변경 권한은 보험 계약자한테 있지만 변경 시에 피보험자 동의는 들어가야 됩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등 만기보험 등이 없는 만기시 보험 수익자 변경이 불필요하죠. 만기가 없거나 내가 만기에 받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만기시 수익자는 필요하지가 않죠. 이게 그 내용이고요. 사망 보장이 없는 상품은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에게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소멸하게 된다. 우리 이거 재산보험에서 질병보험 있죠. 질병보험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책임준비금 준다라는 게 우리 질병보험은 주계약에서 뭐죠? 질병 사망을 보장을 안 하잖아요. 즉 사망 보장이 없는 보험 상품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합쳐서 보시게 되면은요. 사망보험이 보장이 없는 상품은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뭐 해지할 때 아니면 뭐 어떤 사망했을 때 보험금 지급되는 사유 중에서 책임준비금은 그래서 요거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계약자 이미해지하거나 피보험자가 서면 피보험자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피보험자 동의가 들어가는데 그 장래를 향해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철회할래 하게 되면은 뭐한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대사유로 예량 계약해지는 보험금 사기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계약자 계피수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두 번째, 계피수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 유효형인데 이런 경우는 1개월입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는 1개월입니다. 그리고 해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1개월 해약 환급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지 위반 1, 2, 3 기억하시죠? 1개월, 2년, 3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해지 못하고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모집자가 옆에서 괜찮아 안 해도 돼. 뭐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아니면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도 고지 위반으로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고지 위반입니다.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은 해지 또는 보장 제한 전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네가 지금 한 고지 위반한 게 네 보험금 지급 사유와 상관이 없어. 그럼 보험금 줘 이 얘기입니다. 해약 환급금 대출입니다. 아까 자동 대출 납입은요 돈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고요. 환급금 대출은 담보 대출 받는 거예요. 해약 환급금이라는 담보를 가지고 담보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 자금은 당연히 유효한 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실효된 계약이면 찾으면 되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약 해지가 가능한 연금보험은 대출을 허용해준다. 원래 여기서 연금은 안 된다라고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계약 해지가 가능한 연금은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그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뒤에 거랑 엮어보시게 되면 우리 연금보험 중에서 하나하나 기억하시지 마시고 약관에는요. 종신연금은 안 됩니다. 확정기간연금은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1만원 단위입니다. 1000원 단위 아니고 1만원 단위로 환급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계약 대출 기간은 이거 따로 자동대출 납입처럼 연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 갚을 때가 그 대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내가 다 갚을 때나 보험기간 끝나면 안 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개시 전까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작년께 표가 훨씬 좋았는데 어쨌든 저축성 보험하고 연금보험은 해약 환급금의 95% 이내다. 꿈보험은 내가 내는 게 안 되니까 대출 받으면 안 되죠. 남이 내주는 보험인데. 보장성 보험, 즉시연금보험, 우체국 연금보험 1종은 해약 환급금의 85% 이내입니다. 즉시연금보험, 우체국 연금보험 이거 우체국 연금보험 1종은 옛날의 상품이에요. 다 옛날 상품이에요. 보장성, 즉시연금, 우체국 연금보험 1종은 85% 이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교육보험하고 실손보험은 80% 이내.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 대출에서 요것도 한번 표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특징적인 것들. 이거 아마 거기 있을 건데. 예. 이런 것들은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 서류 이거 굳이
사고증명서하고 신분증하고 뭐 납입 명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라는 거, 암은 뭐 조직 검사 결과지 이런 거 내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예, 그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즉시지급은 연금이나 해약환급금처럼 바로 줄 수 있는 거, 심사지급은 그 위에 심사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전연 즉시지급은 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연금, 학자금, 계약자 배당금 등이 있겠죠. 보험금 지급 절차 이거 저거 뭐지 상법이랑 비교하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상법에서는 그 약정 기간이 없으면은 그 서류를 접수하고 그 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체국 보험에서는 뭐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상영업일 이내고요. 대신에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고요. 이 10영업일이 지급기일입니다. 만약에 지급기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때는 가지급금제도 지급 예정의 구체적인 사용주를 알려야 되고요. 30일 초과 사유를 제외하고는 30일 영업일 이내 30 영업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초과 사유 제외하고는 30 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럼 30 영업일은 뭐가 있냐? 소송이 걸리거나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뭐 내가 조사를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이런 것들 혹은 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이런 것들은 30 영업일 초과 사유입니다. 왜 자꾸 30일이라고 다 적어놨지? 30 영업일입니다. 표는 30일로 되어 있네요. 예. 근데 이 내용은 30 영업일이라는 거.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칠 때, 일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안 됩니다. 다만 요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심실,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는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수익자가 여럿일 경우는 그 해친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자들한테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 의사 등 의료기관에서 그 진단 결과 생존 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이 60%를 지급한다. 누구한테? 피보험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분쟁의 조정 7, 8, 9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얘밖에 없습니다. 뭐 계약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한신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약관 해석의 원칙을 적용을 한다는데 약관 해석의 원칙은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했다며 계약자마다 다르지 않게 해석해야 된다. 약관의 뜻 두 번째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 세 번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뭐 그런 약관 해석 준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소멸시효 다 3년입니다. 우리 교환에 나오는 건 다 3년이고요. 그 보험료 청구권이라고 있는데 그건 2년인데 제가 그 문제에 넣거나 자꾸 하는 게 그래도 뒤에 법령에 있는 문제인데 아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보험금 청구권, 반환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약 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청구권은 뭐다?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예, 9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